순간 포즈가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 예, 아주 뭐 의상이나 오늘 그래요. 또 이렇게 또 아버지와 함께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함께 부자지간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는 또 증거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자,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둘만의 여행이 어땠을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로이킴 씨도 역시 저 이번에 준비한 소품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속에 어떤 모습일지 정말 부자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요. 네.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골고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코에 다녀온 아주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부자지간이 담긴 사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추억을 만들고 왔을지 프로그램 속에 뭐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른쪽 손으로 골고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씨는 아버지와 함께 흥미로운 여행 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온 김정은 씨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을 들고 포토타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선 맞춰서 한번 가죠. 왼쪽부터 볼까요? 자, 차례차례 시선을 좀 맞춰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네 분이 친해 보입니다. 바비 씨 포즈 좋네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왼쪽. 왼쪽. 이 뉴질랜드에 되게 놀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 이제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뉴질랜드 시내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거기는 이제 케이블을 타고 바로 안 내려오고 무슨 약간 썰매 같은 걸 타고 바퀴 달린 썰매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쫙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이름이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이제 어릴 때 아버지랑 놀이기구 탔던 기억이 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타봤었던 기억이 났는데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혹시 좀 사고 날까봐 계속 제가 속도를 못 냈어요. 계속 뒤로 확인하면서 좀 이렇게 안전에 주의하면서 탔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아주 한 30년 만에 탔더니 되게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봐서는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뭔가 기대에 차신 그런 표정이신데 괜찮으셨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꼬맹이들이 애기들이 제 옆을 막 확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는데 애들은 막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옆을 막 지나가니까 아버지께서 막 그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내 아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좀 거기서 아버지의 어떤 걱정이 보였던 그런 게 있었어요. 옆으로 지나간 아이들은 그 뉴질랜드 아이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니면 관광객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버님께서 영어로 소리를 지르셨나요? 헤이 뭐 이러시더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또 그래요. 아들을 위한 마음. 자, 뉴질랜드에 다녀온 김정은 김순명 부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진은 뭐가 준비될지 볼까요? 이 사진은 에릭남 남범진 부자 체코에 다녀왔는데요. 딱 보기에도 그 거리의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하는 그런 느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게 체코의 찰스 브리지라는 곳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계속 프라하에서 돌아다녔었거든요. 코스를 짜서 점심 먹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박물관에 들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찰스 브리지를 넘어가는데 어렸을 때 가끔씩 이런 초상화가 캐리커처 초상화가 하나요?
그거를 가끔씩 했었던 기억이 났었는데 이제 한 20년이 지났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렸었던 게. 예. 그래서 지나가는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그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기념품을 만들자 하고 좀 좋은 추억을 남기자라는 마음으로 예. 아버지한테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그리시는 분한테 배를 좀 안 예. 보이게 날씬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아, 예, 예.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방송을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놀랐다는 게 어떤 네. 점에 놀랐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제 귀가 제 얼굴 반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눈도 완전 찢어져 있게 있어서 예. 그냥 웃음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에 그다지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는 되게 만족하셨지만 저는 예.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잘 아버지가 나왔어요. 만족하셨으면 됐죠 뭐.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이 초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 체코에 다녀온 에릭남 남범진 부자인데요. 요게 예, 요 조금 전에 사진 그거였고요. 이번에 라오스에 다녀온 로이 김홍택 부자였는데요. 이게 라오스라고 하니까 라오스인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맞아요. 예, 봐서는 이게 한국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냥 네. 대충 봐서는 난지고 온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뭐 뉴질랜드 다녀오시고 네, 뭐 하와이 다녀오시고 스위스 다녀오시고 했는데 네, 저만 라오스를 다녀와서 예, 그래서 첫날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도만 들고 호텔에서 나와갖고 쭉 걸어다니다가 아버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맥주 한잔 하자 네, 갖고 어떻게 저는 최대한 예쁜 풍경에서 맥주를 한 잔 같이 하고 싶어서 예. 가장 예쁜 공간이 저기입니다. 아, 여기가 가장 예쁜 공간이에요? 네, 메콩강 앞인데요. 아, 메콩강 앞이에요. 네, 그 지는 성향 바라보면서 예, 이제 마시러 가는 길인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이 사진만 봐도 로이 킴 씨는 굉장히 저 아버지한테 친하게 뭔가 대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아버님께는 상당히 어색해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아마 모든 뭐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그렇겠지만 네. 저도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네, 사실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아마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좀 괜시리 친한 척 좀 해보려고 어깨에 네. 손도 올리고 예, 했는데 좋더라고요. 나중에 또 핸드폰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꼭 보게 되는데 예. 앉아서 이렇게 앨범 보면은 저희 아빠랑 찍은 사진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외국 나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전혀 이국적인 느낌은 나지 않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친근한 느낌의 사진 공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사진은 여기는 정말 휴양지에 간 느낌이 물씬 나네요. 바비 김영식 부자 하와이 다녀왔습니다. 예, 정말 즐거웠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나요. 이게 네. 성이 어땠습니까? 네, 저게 그 뭐라 하지? 그 하나우마 베이에서 네, 그 스노클링 그 물고기들을 보는 그 액티비티인데 예,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에 아버지와 이렇게 네, 제스처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상태. 네, 그럼요. 네. 원래는 이제 그 하나우마 베이 이제 바닷물 맛만 보러 가자가 원래 목표였는데 예, 그 바닷물을 보시더니 아빠가 갑자기 사기 타이를 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 아버지께서 먼저요. 젊은 빛을. 예.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막 니모 닮은 물고기들 엄청 많고 네. 막 아무튼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예. 기분 좋은 마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비 씨의 자연스러운 포즈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아버님께 물려받았나 봐요. 아버님께서 지금 이 포즈가 사실 이게 쉽게 나오는 포즈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시켜서 나온 포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네, 저게 이제 그 현지에서 예. 샤카라고 이제 이 하와이 인사인데 예. 여기서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멋있어 보였는지 아빠가 따라하니까 예. 하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자연스러운 부자의 모습. 그래요. 예. 아주 그 현장의 느낌이 어땠을지 역시 방송을 통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저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멤버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담당 PD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네. 남희석 씨, 삿포로로 여행을 다녀온 남희석 씨랑 네. 아버지 사진인데요. 네. 아버지께서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음. 삿포로를 방문했을 때 예. 수족관에 가서 두 분이 같이 물고기 앞에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네. 그 옆에 사진은 남희석 씨와 이제 물고기 사진인데 이 두 가지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직접 사진으로 아들의 모습과 물고기의 모습을 투샷으로 담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정말 남희석 씨하고 물고기가 굉장히 좀 닮았어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한데 일부러 찾아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절묘하게 찍었네요.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우측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윤박 씨랑 아버지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스위스로 두 분은 여행을 다녀왔고 네. 그 현장에서 여행 계획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계획에 없던 그 체르마테 마테오른을 보러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두 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산 모양을 두 손가락으로 똑같이 그려서 예. 찍은 사진이고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탈리아로 여행 갔던 추성훈 씨와 아버지 사진인데요. 아버지께서 로마의 휴일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보셔서 그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장소를 다 찾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네. 추성훈 씨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장소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실의 입에서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진만 봐도 이 부자지간에 어떤 스토리가 펼쳐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통해서 미리 살짝 사연들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 공동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네. 자, 마이크를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손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자.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 네. 자, 좀 마이크 손을 좀 빼야 돼서.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PD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족 계획은 아버지하고 나가 이제 100% 자유여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가족 예능들 보면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어떤 그 갈림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를 왜 우리한테 보여주지? 그냥 홈비디오 정도 찍어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하는 거고요. 그렇죠. 재밌네, 흥미로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그 어떤 어색한 그런 관계가 어떤 공감대가 돼가지고 나도 보면 재밌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하는 건데, 이렇게 각자 부자들이 찍어온 걸 보면서 좀 어떤 점이 그런 전자처럼 되지 않고 부자처럼 될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포인트를 읽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됐던 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 7분의 부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어색하거나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재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거랑은 또 별도로 어색할 줄만 알았던 이 부자 관계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닮은 구석도 굉장히 많고, 여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닮은 구석도 굉장히 많고, 되게 공통점으로 보이는 지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들 자유 여행을 짜면서 여행을 끌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따라가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되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들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저렇게 하는데라는 공감들을 되게 많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색함 속에서 보여지는 웃음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다르게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안쪽에. 네. 네, 저는 MBN 스타 금민나 기자인데요. 저도 PD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일단 첫 번째로 이 각자 그 스타들의 출연진들의 그 여행지가 좀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여행지가 정해진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좀 앞선 질문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에 위대한 유산이라고 웹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권윤상 배우랑 뭐 임건태 감독님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프랑스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이 한번 담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아버지와 나 이게 나온다고 얘기가 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꼭 이걸 봐야 되는 좀 이런 좀 본인만이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행지 선정은 전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하게 된 거고요. 제일 처음에 아들을 만나서 뭐 어디를 여행을 주로 다녀왔는지, 어디를 가보지 않았는지, 혹은 아버지와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고요. 반대로 아버지를 또 따로 뵙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반면에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앞으로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로리 씨 같은 경우는 왜 자기가 라오스를 갔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라오스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위대한 유산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깊이감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관광지를 정해서 여행을 가고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딱 붙어 있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으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저희는 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것 플러스로 각각의 출연자분들이 되게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부자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에릭 씨 같은 경우는 1가구 1 에릭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릭남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쳤길래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랐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은 저희도 제작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행을 하는 중에 은연중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각 출연자 개인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도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랑 플러스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모바일스타 김윤정 기자입니다. 출연자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나왔지만 되게 어색하고 뭐 이런 부자관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왠지 에릭남 씨는 좀 살갑고 좀 딸 같은 아들일 것 같은 이미지도 왠지 있는데 다른 출연자분들 다 평소에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살면서 아버지랑 가장 길게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섭외를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들 반응 궁금하고 또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출연자 공통 질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섭외가 됐을 때 아버님의 반응하고 가장 길게 나눴던 대화 어떤 아들이었는지 자 요거는 조금 네 분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어느 분부터? 네. 자.
네, 김정우 씨부터. 네, 누구부터? 네, 네, 바비부터. 네, 네, 네. 막내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빠랑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가 어떤 아들이었냐면 되게 아빠한테는 친구였을 겁니다. 제가 아빠한테 친구였고 아빠가 저한테 친구였고, 그래서 친구끼리 가는 여행이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아빠랑 같이 가는 여행이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지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여행소에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빠는 일단은 그 TV에 나오는 걸 되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혹시나 뭐 그럴 일이 드물진 않겠지만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알아보시고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까를 조금이라도 겪어보자 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네. 유명해서. 그걸 아니요, 유명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힘들까를 조금이라도 겪어보시고 싶으셔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장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나눴던 주제가 뭐였죠, 그럼? 그것도 사실 또 하와이 가서 나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몰랐던 가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어려서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가면서 이렇게 담소 나눴던 게 가장 길고 진지한 얘기도 있고 뭐 무슨 웃긴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게 제일 길고 의미 있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가정사? 네. 충격적이었던 건 없죠? 좀 있는데 그거는 저만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로이 김 씨. 첫 번째 게 뭐였죠? 그러니까 이런 섭외를 받았을 때. 맞아요. 우선 저는 저희 아빠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늦둥이기도 하고 또 막내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좀 애교도 많이 부리고 했어야 됐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고 좀 약간 아빠는 많이 어색한 사이이기도 하면서 서로 또 너무 사랑하는 걸 아는 그런 사랑 속의 어색함 있는 사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연락을 좀 뜸하게 하고 또 얼굴을 자주 못 뵈도 아버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하는 것보다 얘가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면서 제가 합리화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이제 방송 이제 섭외를 받으셨을 때 저는 사실 뭐 아들의 입장에서 저희 가족이 뭐 방송에 나오거나 하는 거를 사실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먼저 이렇게 점 빼러 다니시고 픽을 받으시고 또 점도 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작진 분들과 미팅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샵을 들려서 메이크업도 하고 가시고. 미팅에 메이크업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정말 나가고 싶구나, 방송에 욕심이 있나 보다 하면서 저는 많이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더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와 여행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무슨 계기가 없었다면 아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셔서 아버지도 좋아해 주셔서 나가게 됐죠. 그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신 이후에 아버님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저도 좀 사실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피부가 안 좋으셨어. 그리고 되게 방송에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했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말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샵을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버님과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눈 주제가 뭔지.
주로 집안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몰랐던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수님이시지만 저한테는 좀 되게 좀 조용하고 과묵하고 이런 아버지였는데 저는 예. 항상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이 수업을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과묵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빠 수업은 정말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같이 지내고 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웃긴 사람이고 예. 또 쉴 새 없이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의 뭐 이런 뭐 방송을 하는 이런 재능이나 끼는 엄마를 닮았겠거니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아빠를 닮아 있더라고요. 아재 개그 이런 것도 예. 아버지가 예. 엄청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들었던 아재 개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좀 뜬금없이 던지셔갖고 네. 주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들이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뭐 방송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에릭남 씨. 네. 네, 저하고 제 아버지는 이제 친구까지는 아니고요. 되게 뭐 편하게 지내는 편이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좀 존경하고 롤모델로 생각했었던 진짜 큰 형?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은 물론 진짜 친구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솔직하게 대화를 좀 나누는 편이었었고 예. 그리고 고민 상담도 좀 되게 많이 프리하게 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저의 신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멀리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하셔서 만날 때마다 좀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섭외가 들어왔는데 저도 로이처럼 비슷하게 좀 가족이 방송 같이 나오고 하면 좀 그렇게 막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방송 욕심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송 섭외 들어왔다고 했는데 당장 배 빼겠다고 하시고 다이어트 시작하시고 고모가 전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끌고 쇼핑몰 가서 옷 협찬을 다 해주시고 내 동생이 방송 나가는데 예. 멋있게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종